안녕하세요. 성공재테크 공매길잡이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미입니다. 온라인 공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20조 원을 넘어선 누적 낙찰 금액이 올 9월에는 40조 원을 돌파했고 개인 회원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공매가 저금리 시대에 일반인들에게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틈새 재테크로 급부상 중인 공매, 오늘도 성공재테크 공매길잡이와 함께하면서 알짜배기 공매 매물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소개되는 매물이나 공매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1588-5321로 전화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재테크 공매길잡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부동산 공매를 통한 투자 보물을 찾는 시간이죠. 성공재테크 공매길잡이,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공매에 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실 분이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 박종록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박종록 팀장입니다. 지난 방송까지는 여러분께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체납 압류재산 공매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약 1000여 건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시다 보면 재테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또 3건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매물에 관한 냉철한 분석은 물론이고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 분이죠. 팀워크 자산관리 황대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테크를 한다면 꼭 알아야 되는 이 공매 시스템, 이 온비드를 알아야 되는데요. 일반 경매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분들도 공매만큼은 꼭 한번 들어보셔갖고 이 틈새 시장 속에 또 하나의 또 틈새를 지금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온라인 공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팀장님, 그렇다면 이 캠코 온비드의 누적 낙찰 금액과 이 누적 낙찰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2002년 10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올 10월 말 기준 누적 낙찰 금액은 42조 3,700억 원이며 누적 낙찰 건수는 24만 8,600건으로 그 증가 추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와, 이 누적 낙찰 금액이 42조 원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팀장님, 그렇다면 캠코 온비드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후에 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례는요. 2010년 경북 김천의 표고 및 직기 비품을 낙찰받아 현재 생각하는 섬이라는 전통 호상 전시 체험 및 글램핑장을 운영하여 주중 100에서 200만 원, 주말 하루 평균 800만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드릴 사례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 캠프인 태자랑을 운영하고 계시는 특수장애인 학교 선생님 사례인데요. 캠프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동 구매 계획 수단을 세우던 중에 방송을 통해 저희 온비드를 알게 되어 입찰 준비를 하셨고 2013년 5월 전북 군산의 버스 물건을 낙찰받아 캠핑버스로 활용하여 제주도, 충남 태안, 강원도 평창 등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여러분들도 그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공매로 성공 투자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경매 시장의 또 다른 돌파구죠. 그동안 조용히 움직여온 공매 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궁금하셨던 분들, 방송을 시청하다가 소개되는 매물이나 공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1588-5321로 전화 주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익률을 높여줄 공매 물건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남들은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여러분이 몰랐던 공매 매력에 푹 빠져볼 시간이죠. 성공재테크 공매길잡이,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첫 번째 매물 어떤 물건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로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12층 중 4층이며 건물 전용 면적은
154.03제곱미터이며 방 4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발코니, 드레스룸 등으로 이용 중이며 매각 예정 가격은 감정가 대비 90%인 9억 5,400만 원입니다. 네, 첫 번째 매물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 비교적 큰 면적의 아파트인데 대표님 물건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서초동입니다.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있는 월드메리디앙 오페라하우스 중대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안에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이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 아파트 안에서도 12층 중에 4층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4층이 면적은 53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4개, 욕실 2개, 드레스룸까지 있는데 이렇게 소나무들이 바로 인근에 좀 높게 자라 있기 때문에 4층이라 하더라도 조망권이 좀 수려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건너편이 우면상가 또 이런 그 양재동 그 예술의 전당이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요. 주변에 위해 시설이 없는 아주 쾌적하고 또 공기도 좋은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은요. 지금 그 터미널역 바로 터미널 있죠? 예, 3호선 터미널역 바로 옆에 오페라 하우스 본 매물이 위치한 곳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바로 건너편이 예술의 전당이 있는 곳이고 이쪽이 지금 우면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남부 터미널역 하면은 저는 이제 그 부동산 전문가로서 가장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이 서울 남부 터미널 이 부지가 이제 개발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 좀 노후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올해 9월 그 대통령 주최하에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있었고 그 장관회의에서 이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 인프라 부지를 개발을 추진하겠다. 그 내용에 남부터미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지구라고 해갖고요.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아마 신도림동에 있는 테크노마트라든지 디큐브 센터 아니면 영등포에 있는 이런 그 타임스퀘어 같이 이 부분이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근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고급 주택가인데요. 이 현대 슈퍼빌도 그렇고 이쪽에 그 이 서초 더삽 아파트라든지 전부 이 고급 대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개발이 되면은 글쎄 복잡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쪽 반대쪽에 있는 그 자연환경과 맞물려 갖고 좀 이렇게 아파트가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대 슈퍼빌 같은 경우는 이게 2003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메리디앙이 2004년도에 입주를 했고 거의 동시대에 입주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면적으로 전용 면적 같은 면적으로 가격이 이쪽은 한 13억 정도 가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한 10억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억, 3억 정도의 지금 가격 차이가 있는데 물론 대단지와 조금 단지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전부 이 고급 대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급 대형 아파트이고 주변에 우면산 조망권도 확보되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아파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팀장님, 본 매물의 점유관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황 조사 및 전입 세대주 열람 결과 체납자가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확한 점유 및 임차 관계는 투자 수익률이나 명도 등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재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본 매물의 매각 입찰 예정일도 궁금합니다. 네, 제1회차 입찰은 이번 주에 유찰되었으며 제2회차 입찰은 다음 주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개찰일은 12월 4일, 매각 결정일은 12월 8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 서초동이라고 하면 주변 시세가 비쌀 것 같은데 이 주변 시세는 얼마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는 또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주변에 지금 다 고급 대형 아파트로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시기가 이 중대형 아파트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 가격들이 거의 40%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거래가 아직 활발하진 않지만 조금씩 복구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투자성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 시장 상황에서 대형 평형이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감정가액에서 한 몇 프로가 떨어질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입찰을 하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세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납자가 본인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의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초구 소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매물 개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서초동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있는 월드메리디안 오페라 하우스 매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전용 면적이 154.03제곱미터고요. 감정 가격이 10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1회 유찰 시 9억 5,400만 원에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12층 건물 중 현재 4층이 매물로 나와 있고요. 남부터미널역이 개발되는 호재에 의해서 약간 지역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실 공매 물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물건은 마포구 상암동의 아파트로 지하철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12층 중 9층이며 건물 전용 면적은 74.6제곱미터로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로 이용 중이며 매각 예정 가격은 감정가 대비 90%인 4억 8,600만 원입니다. 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대표님 물건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상암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암동에 휴먼시아 아파트가 1단지, 2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2단지 매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2단지 매물, 휴먼시아 아파트가 보이고 있는데요. 상암동 하면은 아파트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휴먼시아 아파트가 있고요. 그 외에 상암동 안에 월드컵파크 아파트가 있는데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휴먼시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3개 노선이 3풀 역세권이라고 하죠. 3개 노선이 있는 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하고 바로 역세권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비교적 새 아파트예요. 한 4년, 5년 됐습니다. 5년 차 지금 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본 매물은 지금 12층 중에 9층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암동 하면은 DMC의 입주 기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DMC 같은 경우는 약 850여 개 기업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36,00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상암동에 또 중산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또한 굉장히 큰 기대치를 갖고 있고요. 또 개발에 대한 호재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암동의 장점을 이렇게 봅니다. 상암동의 장점을요, 공원이에요, 사실은. 이 공원이, 이 규모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최고죠. 주거지역이나 업무시설보다 이 한강변 공원까지 치면은 상암동에 이쪽에 있는 난지도가 또 이렇게 하늘공원으로 가꿔져 있죠. 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쪽에도 인근으로 해갖고 공원들 가보면은요, 상당히 사람들이 밝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업무시설들이 이미 다 이제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 매물이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옆은 1단지고요. 2단지인데 이 2단지의 매물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요, 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 역하고 바로 붙여서 롯데 복합 쇼핑몰이 내년도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인근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랜드마크 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암동에 133층으로 지어진다라는 그 랜드마크 부지가 바로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무산이 됐었어요. 그리고 2년 7개월 만에 다시 지금 올해 요번 달에 이미 요번 달 19일 날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이 부지를 다시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 부지가 다시 매각이 된다고 한답니다. 내년 초에 매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랜드마크 부지. 요게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는요, IT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 우리나라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랜드마크 부지의 상징성으로도 이 주변에 어떻게 보면 여기도 다 택지 개발이거든요. 이 안에서 아파트를 선택을 할 때 나름대로 역세권과 가까운 바로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데요. 사실 저는 이 상암동에 대한 개인적으로 이 공원이 마음에 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리플 역세권과 주변 편의시설이 좋아 보이는 매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본 매물의 점유관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팀장님? 네, 현황조사 및 전입세대주 열람 결과
체납자가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점유 및 임차 관계는 별도로 재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매각 입찰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네, 제1회차 입찰은 이번 주에 유찰되었으며 제2회차 입찰은 다음 주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개찰일은 12월 4일, 매각 결정일은 12월 8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지어진 비교적 새 아파트인데 주변 시세는 얼마에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상암동의 아파트가 사실은 처음에 분양할 때부터 사실 이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곳입니다. 가격이 입주하고 나서 사실 얼마 되지 않아 또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 입주의 후광 효과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위기 이전의 시세대로 지금 아주 가파르게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지역이 또 상암동입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도 복구되려면 좀 시간이 남았겠지만 상암동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이 완공이 된다든지 롯데 복합 쇼핑몰 같은 것들이 내년에 또 완공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는 고용 창출 효과, 업무 시설, 또 그런 이 주변의 공원적인 이 공원의 이 쾌적한 환경까지 맞물려 갖고 굉장히 좋은 입지를 구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아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매물 개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상암동 휴먼시아 아파트 2단지, 바로 역세권 되겠죠? 2단지에 있는 12층 건물 중에 9층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 전용 면적이 74.6제곱미터고요. 감정가액은 5억 4천만 원에서 지금 1차 유찰이 되어갖고 4억 8,600만 원의 가격을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암동의 거주 환경, 주거 환경이 괜찮은 그런 상암 휴먼시아 아파트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공매 물건입니다.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노원구 월계동의 아파트로 월계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15층 중 3층이며 건물 전용 면적은 44.52제곱미터로 방 2개, 주방, 화장실, 발코니 중으로 이용 중이며 매각 예정 가격은 감정가 대비 90%인 1억 4,040만 원입니다. 네, 근처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 물건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노원구 월계동의 주공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다 주공 아파트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92년도에 지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신도시가 우리나라 한참 만들어질 때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연식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자, 오래된 아파트지만 저는 이쪽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보는데 너무 이게 아파트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입지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본 매물은 15층 중에 3층에 나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15층 중에 3층 매물이고요. 주변에 학교, 공원, 이런 그 중랑천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인근에 다 있습니다. 이런 그 주거 환경이 완벽하게 둘레에 쌓여 있으면서 2002세대 대단지거든요. 사실 2002세대 하면은 우리가 또 2002년 월드컵을 또 기억을 자꾸 나는데요. 2002년도에는 또 4강까지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가 대단지 2002세대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또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이 하나의 신도시처럼 이 노원구나 이 도봉구 쪽이 이 90년도 초반에 신도시처럼 개발이 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도 역시나 이렇게 주변에 쾌적한 주거 환경, 주거 지역으로서의 완벽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이 있는 아파트, 이 빨간색 보이시고요.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중학교도 있고 또 단지에 붙어있는 중학교, 월계중학교도 있고 인강 여자 메디텍 고등학교, 그 다음에 월계고등학교, 인덕공업고등학교, 인덕대학교. 이 아파트 주변에는요, 이 학교만 붙어있는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산이 또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원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산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중랑천,
옛날에는 이런 중랑천, 이런 천들이 개천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변공원이 됐어요. 전부 모든 천이 수변공원이 됐기 때문에 이 공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전거라든지 이런 또 이 취미생활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갖춰져 있고 또 아파트 인근에 또 월계역이라고 이 1호선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 환경 또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우수한 주거 환경은 물론이고 이 무엇보다 교육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아파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팀장님, 본 매물의 점유 관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황 조사 및 전입세대주 열람 결과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개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확한 점유 및 임차 관계는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매각 입찰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네, 제1회차 입찰은 이번 주 유찰되었으며 제2회차 입찰은 다음 주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개찰일은 12월 4일, 매각 결정일은 12월 8일입니다. 네. 이 약 2,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이잖아요. 연식은 조금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주변 시세는 얼마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 노원구, 도봉구 이쪽을 가면요. 상당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가격이 인근에 있는 신도시보다 사실은 더 저렴합니다. 근데 교육 환경이나 학원이라 그런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주 환경에 있어서 손색은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렴한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형으로 했을 때 18평형, 방 2개의 복도식 그런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92년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평당 지금 현재 9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소형 평형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월세를 놔도 수익형으로도 사람들이 손색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선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900만 원도 안 되는 서울 시내 소형 아파트 이렇게 한번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 개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월계 2동 주공아파트 2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44.52제곱미터고요. 감정 가격이 1억 5,600만 원에서 한번 유찰이 돼갖고 지금은 1억 4,040만 원에 지금 매각 예정가가 최저 입찰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계동 주변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둘러싸여 있는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이 좋은 주공 2단지 소형 아파트 매물 되겠습니다. 네, 성공재테크 공매 길잡이 성공길 오늘도 다양한 공매 물건들 살펴봤는데요. 좀 더 빠른 편리하고 빠른 매각 절차를 위해서 스마트 앱으로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다들 온비드 스마트 앱으로 편리한 공매 물건 이 공매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